도시안전정보센터 발전 방안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여주 스마트시티를 꿈꾸다 연구 모임의 박범섭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5단계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2016년 센터가 구축된 이후 CCTV 인프라웨어는 확대되었으나 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 영역 등 청사진이 없어 담당 공무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0년 전책 연구 모임은 공직자가 직접 수행하는 학술 연구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장님 당부사항이 동기가 되어 본 연구 모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센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는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구축되었습니다. 총 23명이 근무 중이고 여주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파견 나와 상주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평균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 중에 있으며 설치 구축비는 확보 재원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운영관리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관제 현황으로는 2020년 11월 현재 총 1,842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으며 이 중 방범위 1,632대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조사 결과 및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입니다. 20대 국회 시기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여주시 조례로 설립 근거를 보완하고 있으나 법령에 비해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범 CCTV 설치 장소를 판단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 발생 정보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치 장소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CCTV 설치 물량을 예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니 민원에 의지하여 설치하고 있어 체계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상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정보는 단연코 여주시에서 생산하는 가장 용량이 큰 빅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분석, 가공, 활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규정의 부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제공부터 관리 파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대략적인 내용만을 담은 표준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업무 연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신비용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비용은 CCTV 수령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여주보다 수령이 많은 인근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라서 이천은 11억, 양평은 9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관제의원 1인당 관제소양 과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관제의원 1인당 동시에 약 460대를 관제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한계가 있다 보니 관제 음영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제의원의 신분 문제입니다. 용역은 시에서 직접 공모 지시를 할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무기계약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막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은 법적 문제는 없으나 고용 연속성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 및 실행 전략입니다. 발전 방안 첫 번째로 법제도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센터의 주된 문제점은 법령과 중앙부처가 정해지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CCTV 설치 장소 선정입니다. 범죄 발생 정보는 취득할 수 없지만 경찰서 수사 시 영상 요청 정보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사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CCTV를 보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CCTV 설치 공사의 효율적 설계 기법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여주시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CCTV 공사의 직접 설계 및 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더욱 발전 심화하여 능력을 배양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전 방안으로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안입니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활용에 용이한 가명정보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가명정보를 활용한 센터 빅데이터 분석 모델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발전 방안으로 현재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국토부 공모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총 12억이 투자되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 소방과 긴급 상황 시에 영상을 공유할 수 있고 각종 정보가 센터를 거쳐갈 수 있게 되어 센터의 데이터 허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가통신망 구축 추진입니다. 앞서 문제점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임대망 지출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발전 방안 일곱 번째로는 현재 도입 중인
스마트 관제 및 분석 시스템의 적용 확대입니다. 스마트 관제 분석 시스템은 관제위원에게는 이상 행동이 있는 영상만 관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경찰관에게는 영상에서 사람 또는 자동차 등만 추론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솔루션을 모든 장소에 확대 적용하면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관제위원의 추가 증언 필요성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발전 방안은 관제위원 신분의 합리적인 전환입니다. 관제위원은 결국 무기 또는 임기제와 같은 직접 고용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타시군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2016년 구축된 도시안전정보센터는 지난 4년간 CCTV 설치 확대 등 시급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습니다. 올해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으로 시스템 기반을 확대하고 정보 연계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전망해본 도시안전정보센터는 향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대도시 시민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여주 시민에게도 제공되어 행복한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것이야말로 본 보고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22일 인천의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인해 각 지역의 통합관제센터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정보센터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발맞추어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